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저기부터 펴주세요. 난쟁이. 요거. 두 번째 나눠준 거 있을 거예요. 자, 요걸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시를 한 편 보고 마칠게요. 자, 봐봐. 자, 일단 우리가 소설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물. 자, 첫 번째 아버지. 자,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해요. 보시면 수도 파이프 수리공을 하는 5 식구의 가장이래. 자, 여기 요거 밑줄 5 식구의 가장. 자, 성실하고 근면하지만 요 밑줄 쳐. 매사에 소극적이래. 여기서 소극적은 뭔지 알아? 어쨌든 이 난쟁이 가족이 뭔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 거야. 알겠니? 그거를 막 이 사람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은 안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철거민 여기 그래서 밑줄 쳐 여기 소극적이다라는 거. 자, 철거민촌의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실을 초월한 이상 세계를 갈망한대요. 여기 현실을 초월한 이상 세계를 갈망한대요. 약간 비현실적이라는 거야. 비현실적이더라. 알겠지? 자, 공장 굴뚝위에서 달나라를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봐봐, 뭐 갑자기 달나라가 잖아. 달나라. 그리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작은 쇠공을 쏘아 올리다가 추락사합니다. 자, 여기 밑줄 쳐봐. 이거 별표. 얘들아, 공이라는 게 있잖아. 응? 봐봐. 얘가 공을 쏘아 올렸어. 응? 그러면 이 공을 쏘아 올리는 상승의 이미지는 어때? 뭔가 극복의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뭔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결국 쏘아 올렸지만 얘는 결국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뭘까? 현실에 대한 뭘 의미할 것 같아? 좌절이에요. 좌절. 알겠니? 그래서 결국 요거는 좌절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좌절이야. 이상과 좌절. 좌절과 이상이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을 꿈꾸지만 결국 끝내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대체 이게 공의 의미야. 공의 의미. 전형적인 소외 계층이래요. 소외 계층. 소외 계층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이 인물이. 자, 그러면 영수. 영수가 주인공이다. 장남. 머리가 우수하나 가난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안타깝죠. 은강 그룹 회장의 동생을 죽인 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 여기는 어차피 뒤에이기 때문에 안 나와 얘들아. 안 나와. 자, 여기만 밑줄 치자.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인물이에요. 자, 영호, 차남, 둘째, 형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반감을 품고 분노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좀 화가 많아. 영호는. 자, 영희, 막내딸입니다. 자, 펜지꽃의 이미지를 지닌 소녀인데 이 펜지꽃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쓰세요. 순수함. 자, 집안의 어려움을 자기 희생으로 해결하려는 모험적인 소녀의 모습을 또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 자,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며 정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들은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기억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볼까, 얘들아? 자, 갈등 부분 봐봐. 갈등 부분. 자, 여기를 볼 거야. 자, 계층과 계층 사이의 갈등인데 여기 봐보자. 당연히 여기가 일단 중요하겠죠? 난쟁이 가족 철거 계곡장을 받는데 그러면 정해진 기일 내에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은 이 집을 뭐 해야 돼? 나가야 하는 상황이야. 알겠니? 그래서 입주권을 팔아야 되는 처지고 비참한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계층이 되겠고요. 자, 가진 자의 횡포 지배계층. 철거 계곡장을 보낸 애들이야. 철거 계곡장을 보낸 애들이고 투기업자의 횡포와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는 무슨 차가 보인다는 거야? 빈부차. 알겠지? 빈부에 따른 계급 갈등, 계층 갈등이 좀 보인다는 거죠. 자, 근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별표 3개 치세요. 여기가 좀 잘 나와요. 난쟁이 가족이 왜 가난하냐 이거예요. 이 작품에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막 그 뭐야, 응? 굉장히 좀 어때, 무능력하고 또는 굉장히 게으르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난쟁이 가족이 가난한 이유는 뭐라고?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구성 봅시다. 자, 구성. 자, 여기 거의 마지막입니다. 봐봐요. 산업화 도시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때 서울 지역의 철거민촌이래. 자,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의 의미는 하층민이 품고 있는, 자, 밑줄, 하층민이 품고 있는 낭만적 열망을 표출한 거예요. 이게 공의 의미래. 자, 그래서 이상이라고 했죠. 이상. 단 무슨 의미도 갖고 있어? 공은 떨어지는 거니까 좌절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야. 됐니? 쏘아 올리니까 이상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떨어지게 되니까 좌절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난쟁이부터 볼까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로 사회적 약자이며 가난한 계층의 인물이다. 소외 계층의 대표이고 무력하고 힘없는 빈민 노동자 계층을 보여준다. 자, 근대한 가정에서 뿌리 뽑힌 자의 외소성을 상징한다. 자,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의도, 여기 별표, 얘가 잘 나와요. 자, 난쟁이 가족의 소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 작은 공, 비상의 꿈을 상징한다.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비상의 꿈. 그 다음에 이상적인 세계인 달나라로 가고자 하는 절실한 영혼의 상징이며, 그러한 영혼에도 불구하고 끝내 벽돌 공장 굴뚝에서 떨어져 죽는 난쟁이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상과 좌절을 같이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궁봉 밑에 저 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봅시다. 자, 제목이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줍니다. 밑줄 치세요. 제목이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을 줘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 이게 동화적이잖아요. 하지만 작품에 제시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절망적인 현실과 약자의 비참한 삶은 제목과 대비되어 산업화상의 부정적 현실이 더욱 부각되는 효과가 보입니다. 또한 작은 공이란 난쟁이의 꿈과 소망을 나타내는데 쏘아올린 공은 결국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난쟁이의 절망과 좌절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대요. 됐나? 자, 그래서 다시, 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의미가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됐습니까? 2개. 자, 넘겨보시고,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우리 본문 갈게요. 자, 요거 하나만 별표 치세요. 공간적 배경, 낙원구 행복동. 진짜 있는 동네일까요, 여러분들? 응? 진짜 있는 동네겠어요? 낙원구 행복동. 이거 무슨 표현이야? 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럼 이거 무슨 표현이야? 반어적 표현이지. 맞지? 반어적 표현. 자, 못 가진 자의 삶의 공간. 난쟁이 가족이 지옥과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써있죠. 반어적. 자, 반어적, 냉소적 명명법으로서 동네 명칭과 실제 삶의 괴리를 통해 비참한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이런 반어법의 효과는 뭡니까? 소외계층의 비극을 더욱 부각시키며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됐지? 자, 그럼 우리 본문 좀 들어가 볼게요. 본문. 자, 본문 좀 봅시다. 자, 이 본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여기 폈죠? 여기 본문. 여기 본문 폈죠? 자, 밑에 보면 페이지가 돼 있어. 페이지 숫자 써 있습니다. 자,
3페이지 펴보세요. 3페이지. 자, 여러분들 3페이지 좀 펴보세요. 자, 폈나요? 자, 피셔가지고 자, 여기서 끊어줘야 돼. 잠깐만. 여기 있다. 한 번 더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3페이지.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여기 써있지? 여기까지 딱 끊었어? 응? 그러면 그 밑에는 안 나와. 얘들아, 그 밑에는 안 나온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펴보세요. 7페이지 펴보자. 7페이지. 자, 7페이지 가봅시다. 자, 7페이지. 자, 7페이지를 가보면 자, 여기 여기서 끊어주면 돼요. 여기 이렇게 끊어주세요. 자, 나는 아버지가 놓고 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요쪽 됐습니까? 그리고 뒷장 펴보세요. 그 뒷장이 8페이지 펴봐요. 뒷장이 8페이지. 그래서 여기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보이니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끄는 부분 한번 쭉 봐볼게요. 자, 따라오면서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자, 이제 프린트 봐보세요. 자, 우리 1페이지 프린트 봐봅시다. 자, 이제 글 한번 읽어볼게. 자, 어머니, 아버지, 나, 영수, 큰아들, 영호, 영이 나와있죠. 자, 이제 내려갑니다.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자, 아버지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밑줄 치자. 사람들이 난쟁이라고 부른 것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핍 내지 경제적 빈곤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난쟁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계층을 상징하는 인물 설정입니다. 자, 읽어볼게.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자, 아버지는 난쟁이였고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외형이 난쟁인 것만 맞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야? 편견이 있다는 거죠. 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지금 서술자는 나입니다. 나는 영수예요. 자, 그 다음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고 자, 밑줄 치세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요거 밑줄이야. 이게 뭘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뭘 거 같아?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야? 부유한 사람들. 그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공간인 것 같아? 가난한 사람들. 이해가지? 그래서 대조하고 있어요. 지금 대조했어요. 자, 그 다음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별표 얘들아.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자는 그날 아침이란 거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거야. 밑줄 쳐야지. 제시된 밑줄 친 거 5개 중에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고르면
뭐 알아야 되잖아요. 맞지? 자, 그다음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얘들아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옆에 써. 그날 아침에 대한 회상 장면이야. 알겠니? 그날 아침에 대한 회상 장면이야. 뭐가?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갑시다. 자,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별표. 자, 옆에 읽어볼까? 건물 철거를 알리는 경고장으로 갈등의 계기를 제공하며 앞으로의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는 소재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뭐 하겠다는 거니? 철거시키겠다는 거야. 자, 기어코 왔구나. 별표 일단. 기어코 왔구나. 별표 치세요. 기어코 왔구나. 별표. 자, 여러분들 대답 좀 해줘보세요. 한번. 어머니의 발언인 기어코 왔구나는 뭘 의미할까? 암시하고 있어요. 응? 이거를 그치. 어머니는 이 일이 있을 걸 이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어코 왔구나야. 갑시다. 자,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고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자, 밑줄. 보리밥에 까만 된장. 얘들아, 된장이 왜 까매진 줄 알아? 제대로 보관을 못해서 그래. 또는 오랫동안 보관하면 까매져. 그럼 이 사람들 생활 형편이 어떤 것 같아, 얘들아? 좀 빈곤하죠. 그죠?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자, 가난한 살림을 보여줍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넘어갔어요. 자, 이제 철거 개고장이 나와요. 자, 이거 개고장 한번 봐볼게. 낙원구. 자, 밑에 수신 봐보세요.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 김부리 기아. 김부리가 아빠 이름이야. 자, 낙원구 행복동은 제가 무슨 의미라 그랬죠? 반어적 의미 별표. 자, 뭐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쭉쭉쭉쭉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 봐볼래? 내는 잘 못 찾겠다 니가. 자, 여기 봐봐. 잠깐만. 야, 잠깐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만일. 여기 만일부터 봐보자. 만일. 자,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거에 의해서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약자에 대한 강압적 폭력이 행해지는 실태 제시 보여요? 자, 옆에다 크게 써보세요. 여기 법 있지? 여기 옆에다가 이게 딱 빼가지고 법 여기 써보세요. 법. 지금 이 1970년대 때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걸까? 선택지 줄게. 모든 국민일까? 있는 자들을 위한 걸까? 그치. 써놓으세요. 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거야. 이거 나오 많이 나왔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흔히 법은 국민들의 권리를 뭐 하는 거야? 보호해주는 측면인 거죠. 맞아? 분쟁을 해결하고. 근데 여기서의 지금 법은 있는 자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가볼게요 이제. 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툇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자, 어머니의 모습을 한자 나타내면 망연자실 동그라미. 거기 망연자실 써 있을 겁니다. 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고, 자, 그 벽돌 공장 별 붙여볼래? 벽돌 공장. 자, 이게 산업화의 상징이야. 산업화의 상징. 그리고 굴뚝 그림자가 난쟁이 가족의 집 마당을 덮었대. 그러면 난쟁이 가족의 미래가 해피일까? 좀 불우할 것 같아? 불우함을 상징합니다. 이어서 갈게.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축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자, 그리고 손을 들어 밑줄 칩니다.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대. 이때 어머니의 심리는 뭘까?
답답함, 절망감 이런 게 있죠. 자, 나는 동사무소로 갔고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세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자, 밑줄입니다. 밑줄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일까? 주인공인 나 영수의 생각이야. 그럼 영수는 약간 성격이 어떤 것 같아? 냉철하죠. 알겠니? 어떻게 저렇게 소리치고 어떻게 이게 아니야 지금 얘는. 알겠니? 저렇게 떠든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이 문제는 지금 일반적인 개인의 문제예요? 아니니까.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자, 밑에 보자.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고, 자,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대요.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닷가 같았고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때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습니다. 자, 밑에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이 영호와 영희를 만났대요. 자,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고, 자,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죠. 자, 그리고 여동생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별표. 자, 옆에 검정색 승용차는 권력의 상징일 거예요. 자,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밑줄.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밑줄 쳐야지.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너희들하고 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이 어떻게 될 거래? 철거될 거래. 이 일이 집중이 되겠어? 안 되겠죠. 그 심리를 묘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의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얘들아, 요거 밑줄 쳐야 되거든. 자, 얘 찍어줄게. 잘 봐봐. 여기 자 칠판 보세요. 여기 짚고 가야 돼요. 봐봐. 여기 밑줄 쳐.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공구는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임을 알 수 있는 단어래. 두 번째, 여기도 동생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매었다. 너네 이거 두 개가 뭔 줄 알아? 가난해 뭘까? 굴레야. 가난에 우리 이어지는 걸 뭐라 그러지? 대물림. 들어봤지? 알겠어? 가난의 대물림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버지 일용직 노동자, 형 일용직 노동자, 동생 일용직 노동자. 알겠어? 오케이? 그걸 보여주는 거야. 난쟁이 가족의 가난의 대물림을 볼 수 있는 대목을 고르면 이쪽이라고요. 알겠어? 자, 이제 갑니다. 자,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곳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여동생 영희를 봤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자, 밑줄.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대요. 자, 밑줄 치세요. 왜 거강꾼이라고 하는 이 사기꾼 놈들이, 사기꾼이거든 거강꾼이 여기서, 왜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 그럴까 얘들아? 진짜 이게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실제로 1970년대 때 이런 일이 많았대요. 봐봐. 이거 안 나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난쟁이 가족들은 자진 철거야 강제로 철거당해? 강제로 쫓겨나지. 철거되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는 거야. 응? 혹여나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면 이주보조금을 주는 거고. 응.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은 철거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놨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이거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을 줬지 뭘 준 게 아니야.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입주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럼 돈이 없으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 거강꾼이라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야? 헐값으로 이걸 뭐 하려는 거야? 헐값으로 사서 들어가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뭐 하는 거야? 파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결국 난쟁이 가족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아? 맞아? 오케이?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실제로 1970년대 때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알겠어? 자, 이제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거강꾼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밑줄 쳐볼래? 진짜 희한한 게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밑줄 쳐봐.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읽고 있었다. 밑줄 쳐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아빠가 뭐 읽고 있다고 해? 혼자? 책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은 대체 성격이 무슨 영감이? 어? 여기 있다 얘들아. 뭐야 이 사람? 회피형이야.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야. 딴짓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이게 옛날에 다른 학교 킬러였어요. 다른 지역. 서울 다른 지역 킬러. 전교생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100점이 한 명도 없었어. 알겠지? 한 문제 틀린 애들은 꽤 많았지. 상위권 중에. 근데 100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놓은 거지. 그치? 진짜 어려웠던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찾아내야 됐어요. 아버지가 회피형인 이유를 이제 골라야 됐던 거거든. 자, 그래서 요겁니다. 아버지가 책 읽고 있었다. 자,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자, 주변의 소란스러움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현실 적응자인 것 같아? 아니죠, 그죠? 자, 영희가 허리를 굽혀 넘기세요.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고 아버지는 오리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이거 약간 비하적인 말로 한 거야, 얘들아. 그지? 그래서 난쟁이를 멸시하는 그런 편견과 오해가 보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밑줄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서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이걸 왜 떼는 줄 아니? 이걸 뗀다는 것 자체는 자,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알루미늄 표차를 떼는 행위는 잠깐만 철거에 동의한다는 소리야. 자, 써. 철거에 동의한다는 소리야. 그래야지 아파트 입주권을 받든 아니면 뭐예요? 이주 보조금을 받으니까. 알겠나? 그럼 그런 거 봤을 때 어머니는 저항적인 인물이니 체념적인 인물이니? 체념적인 거죠. 맞습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어갑시다. 그 다음에 내가 10칼을 받아 반대쪽 모두 뽑았고 자, 밑줄 쳐. 둘째였던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영호의 성격은 뭔가 같아? 저항적인 인물이지. 맞나? 불의를 못 찾는 사람이라고. 됐어? 자, 가보자. 자,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고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고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러면 이 밑에는 얘들아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알아? 영호가 뭐라 그럴까? 둘째 아들 영호가 여기 나가기 싫다. 우리가 왜 나가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생략이 돼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7페이지 가보자. 자, 좀 빨리 펴주세요. 근데 7페이지. 자,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자,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고 자, 줄 끊어진 기타 밑줄 쳐볼래? 아까 제가 펜지꽃은 뭐라고 했죠? 펜지꽃은 영희의 순수함을 말하고요. 다시 줄 끊어진 기타는 아무래도 어때요? 가난한 형편을 보여주겠죠? 줄이 끊어졌으니까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자, 내가 방송통신 고등학교 강의를 받기 위해서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고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퉁겨보는 것이었다. 자,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고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연얼굴이 아주 예뻤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고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동생한테 기타를 사준 거죠.
자, 근데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얘들아, 라디오가 고장나고 기타가 줄이 끊어졌다는 거는 현실 상황이 어때요? 안 좋을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고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대요. 자, 밑줄 쳐보세요.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대요. 자, 새로운 인물이 나왔네요.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 살았대. 부자인 것 같아요. 아니네. 지섭은 그 집 뭐였다고? 가정교사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지섭은 부유한 사람이야? 아니야. 부유한 집의 가정교사야. 자,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고, 자,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자,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자,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자, 밑줄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일에는 신경도 안 쓰는 뭐라는 거야? 이기적인 세태라는 거야,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밑줄. 우리 식구가 모두 열심히 일했네 밑줄. 그러면 요거는 뭘 보여줘요? 사회적 모순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뭐가 많아야 돼요? 열심히 일한 사람 뭐가 많아야 돼요? 그래도 돈이 많아야죠.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부유에 가난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맞아? 그러니까 사회적 모순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뭐 대충 이제 여러분들 나이 먹었으니까 알 거예요. 월급으로 버는 돈과 부동산으로 버는 돈은 어떨까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맞죠? 응? 부동산으로 5억을 버는 거랑 일을 노동을 해가지고 5억을 버는 거 어떨 것 같아? 기간 차이가 어떨 것 같아? 엄청나지? 그죠? 부동산은 한 1년 만에 5억, 10억을 벌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월급으로 번다고 친다면 엄청난 거 아니야. 맞지? 이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빈부차는 개인의 문제야? 사회적 문제야? 사회적 문제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요? 이 작품이. 자, 이어서 갈게. 그러면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은 없으세요? 넘기세요. 아빠가 없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별표. 자, 현실에서만 이런 단어 하면 진짜 웃기겠죠? 달나라. 이상세계를 말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얘들아, 현재 장면으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옛날 지섭과 아버지가 나눈 과거의 달을 떠올린 거야. 알겠지? 자, 얘들아, 어머니의 말. 자,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엎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우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 나는 방춧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밑줄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는데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고 자,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자, 그래서 높은 굴뚝에서 달을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아버지를 발견했대요. 자, 그럼 벽돌 공장은 갑갑한 산업화 사이를 보여주고요. 종이 비행기는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그 뒷부분 줄거리는 자,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고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 보시고. 자, 잠깐만요. 자, 빨리 우라지오 핍시다. 우라지오. 자, 우라지오 해야 돼요. 자, 여기부터 펴보세요. 핵심 정리 쪽부터 해보세요. 핵심 정리. 자, 핵심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 딱 15분만 하자. 딱. 봐봐. 자, 일단은 여기 핵심 정리 봐봐. 화자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 즉
우라지오의 부두에서 두껍게 얼어붙어서 배 한 척 드나들지 않은 바다를 바라보며 다시 화자는 우라지오에 가까운 항구의 부둣가에서 두껍게 얼어붙어 자 밑줄 배 한 척 드나들지 않은 바다를 바라보며 뭐를 또 떠올렸대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어렸을 때 살았던 그곳 고향 별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정서태도 3개 묶어주시고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입니다.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제 말도 들려주셨지.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밑줄 치세요. 자, 머리에 어순풀어에 그리워진 그곳.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밑줄.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움. 자, 암담한 현실에 대한 절망인데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가지도 오지도 못할 우라지오. 이렇게 나와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어를 가볼게요. 자, 우라지오의 함축음입니다. 자, 어머니로부터 들은 동경의 대상. 자, 과거 어린 시절 밑줄 치자. 그러면 화자는 어린 시절이 굉장히 행복했었나 봐요. 맞죠? 근데 현재는 어때요? 암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밤의 시간적 의미래요. 밤 별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시간, 과거. 또 어린 시절과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 현재입니다. 다시. 밤이라는 시어는 과거에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시간이고 현재에는 어린 시절과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래. 그럼 밤이라는 시간의 의미가 몇 개 있어? 2개야, 2개.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자의 상황과 관련된 시어래요. 얘 아롱범 요거 별표 나올 거예요. 아롱범. 그 다음에 새 별표. 그리고 맷비둘기 별표. 마찬가지 등대 별표. 등대. 자, 아롱범이나 새는 화자 자신을 비유한 거고 맷비둘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형상한 거예요. 그리고 등대는 화자의 처지가 투영된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밑에 표현을 좀 봐보자. 자, 표현. 다양한 비유가 나온대요. 뭐 얄궂은 손, 아롱범, 무지개처럼 어린 기억이 새. 자, 회상적 전개. 자, 요거 별표 3개. 요거 별표 3개. 요거 별표 3개. 현재, 과거, 3, 4연.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대. 우리가 소설로 따지면 순행이야, 역순행이야? 현재, 과거, 현재니까 역순행이지, 역순행.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좀 봐봅시다. 자, 한번 봐보세요. 이제 1년부터 살펴봅시다. 자, 좀만 힘내. 자, 첫 번째, 삽살개 짖는 소리. 자, 소리니까 청각적 심상. 그 밑에 뭐 삽살개 된 거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그리고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드는. 눈보라지, 눈보라. 그럼 어떤 계절적 배경이에요?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몹시 추운 겨울이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됐지? 그래서 눈보라에 얼어붙는 이것은 혹독한 현실을 의미하며 섣달 금은 시간적 계절적 배경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밤이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금은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밤에 얄궂게도 어떤 감정이 어떤 정서가 간절하게 일어나는 것을 비유법으로 드러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감정이란 밑줄 치세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정서나 마음이래요. 자, 얄궂다 한번 볼까? 짓궂다라는 건데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므로 얄궂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대. 그러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 사람을 내가 잊고 싶어. 근데 자꾸 이 사람이 생각나.
그러면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생각이 안 났으면 좋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마음을 얄궂다라고 표현했다고 얘들아. 알겠니? 화자는 고향에 가고 싶어. 근데 못 가나 봐. 근데 자꾸 고향 생각이 나니까 그걸 얄궂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어서 가자.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도로 왔다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 자,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 이게 불타는 소원이래. 일어나서 술을 마시고 이 바닷가,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부둣가 말하는 거죠. 이 부둣가로 왔다는 거야. 왜?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맞니? 자, 그래서 다시 삽살개 짖는 소리, 눈고라에 얼어붙는 섣달금은 밤이 얄궂은 손을 하독게 흔들길래 술을 마셔서 불타는 소원이 이 비두로 왔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 고향을 그리워와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 부둣가로 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년 보면 부두를 찾아온 나, 화자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부두를 찾아온 현재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자, 이제 2연으로 내려가 보세요, 형들. 자, 2연으로 내려가 보자. 자, 보세요.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자, 밑줄 쳐봐. 살아온 인생, 이걸 길가라고 표현했어요. 화자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 살아온 인생길에 작은 보람이나 소박한 행복감, 이걸 찔레 한 송이라고 표현한 거야. 너희들 이거 분석 안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시. 내가 살아온 인생에, 이걸 걸어온 길가, 찔레 한 송이, 보람이나 소박한 행복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아롱범은, 아롱범 별표 외우세요. 자, 아롱범 표범인데 이게 화자의 분신입니다. 알겠죠? 자, 나의 아롱범은 자옥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자, 자옥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보세요. 나의 아롱범은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별표. 그러니까 아롱범은 화자의 분신입니다. 화자의 분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자는 자신이 걸어온 삶의 발자국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야.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가보자. 내가 살아온 인생에 작은 소박한 보람, 행복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분신 아롱범은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다. 알겠죠? 후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롱범이란 굳은 의지를 지닌 존재, 화자 자신을 비유한 말고 자옥자옥을 뉘우치지 모른다는 것은 밑줄 쳐.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후회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그동안 고난을 겪으며 감당해온 무거운 삶의 무게를 무겁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됐지? 자, 2연 후회 없는 인생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행복한 삶은 아니었지만, 자, 밑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연이다. 자, 그 다음 얘들아, 이제 잘 봐봐.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사면하고 사연이 이제 과거 해상이야. 다시 3, 4연이 과거 해상이 나올 거야. 봐봐. 철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고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님 서투른 마우제 말도 들려주셨지. 조름조름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까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까정.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과거 해상이야. 가보자 이제. 자,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시작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는 우라지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별표 쳐야지. 우라지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동경의 대상이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게 뭐 유럽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미국에 있든 뭐가 중요해 이게. 자, 그리고 울 어머니는 서투른 러시아 말도 들려주셨지. 그리고 조름조름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까지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까지. 자,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회상. 그래서 어린 시절 밤 늦게까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추억을 회상한다 합니다. 자, 다시 얘들아 봐봐. 여기 1년 봐봐 얘들아. 여기 밤 보여? 1년의 밤 보여? 1년의 밤?
이 밤은 뭐야? 현재야 과거야? 현재야. 여기 1년의 밤은 현재라고. 그러면 이 밤이라는 시간은 화자가 어디를 그리워하는 시간이야?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술 처먹고 부둣가에 왔잖아. 맞아? 맞지? 자, 내려가 보자. 그리고 자, 지금 이 밤 보여요? 이 밤. 사면의 밤은 어떤 밤이야? 사면의 밤은 어떤 밤이에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밤이라고요. 알겠지? 그 밤이 의미가 제가 2개 있다고 아까 했죠. 자, 이어서 이제 사연 가볼게요. 자, 사연 내려가보자. 자,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해치고 들어오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자, 어머니의 따스한 정. 자,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엄마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받아들였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별표.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화자가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겨있는 모습이 제법 구수하다고 말합니다. 수수하다, 구수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의 작은 날개를 털라. 요것도 발표. 자, 새가 날개를 털고 날아가듯이 마음속에 회상을 펼쳐보라는 뜻인 듯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새가 날개를 털고 날아가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연도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한 회상이 되겠네요. 맞지? 자, 마지막 년 보세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다시 얘들아 현재로 돌아왔어. 다시.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우라지오의 항구가 얼어서 배가 드나들지 못한대. 얘들아 러시아가 추워요 더워요? 추운 나라지. 러시아는 추운 나라지. 맞지? 자, 부두에 호젓선 나는 맷비둘기 아니건만. 자, 맷비둘기 별표. 맷비둘기 아니건만의 빗줄이야. 날고 싶어.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맷비둘기였으면 날아서 고향에 갔을 거야. 근데 화자 나는 맷비둘기가 아니니까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가 없고 날고 싶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화자의 절망감을 더 보여주는 게 이 맷비둘기 됩니다. 보세요. 부둣가에 조용하고 외롭게 선 화자는 자신이 맷비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맷비둘기처럼 날고 싶다고 함. 그래서 날아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맷비둘기는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 그러면 이거네요. 화자의 처지와 맷비둘기의 처지는 어때요? 대조되는 거네요. 그러면 대조를 함으로써 화자의 처지가 더 어떻게 되죠? 부각되는 거네요. 맞죠? 자, 이어서 가자. 머리에 어순풀에 그리어진 그곳. 당연히 그곳은 화자의 고향이겠지.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밑줄 치시고 별표. 야, 해피엔딩이 아니네. 결국 해피엔딩이 아니네. 결국 고향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시를 그냥 간단히 보면 화자가 그죠? 부둣가 왔어. 술 처먹고. 그러니까 어디가 기억나? 어디가 떠올라? 고향이 떠올라. 맞아. 그 고향이 너무 그리워. 그러다가 옛날 어린 시절, 과거 어린 시절을 뭐 하는 거야? 회상한 거야. 그치? 회상하다가 다시 어때? 현재로 돌아왔지? 근데 이 바다가 어때? 너무 다 얼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배가 들락날락 못하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빨리 말해줄게요. 세 번째 내가 프린트를 줬을 거예요. 이거 안 할 거야.